기원전 328년 마라칸다의 밤이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마케도니아 왕과 장군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싸워온 전우들이었는데 그리스에서 시작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세계의 끝 중앙아시아까지 온 참이었습니다. 술이 돌면서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고 왕의 업적을 칭송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28살의 알렉산드로스가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클레이토스였습니다. 술에 취한 클레이토스는 왕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는데 왕이 너무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전통을 잊고 페르시아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는 것은 오만이고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업적을 잊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연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왕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서 클레이토스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그런데 클레이토스가 비웃는 듯 웃으면서 더 심한 말을 던졌습니다. 왕이 아니라 폭군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알렉산드로스가 창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만류했고 한 장군이 알렉산드로스의 팔을 붙잡았으며 다른 장군들이 클레이토스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클레이토스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창을 던졌습니다. 창이 클레이토스의 가슴을 관통하면서 피가 터져나왔고 클레이토스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는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는데 클레이토스였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사람.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 가장 믿었던 동료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클레이토스에게 달려가 시신을 안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클레이토스는 죽었고 왕은 무너졌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한 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걸까요? 이것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32살에 세계를 정복하고 죽은 남자. 한 번도 전투에서 지지 않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는 진 남자. 세상을 손에 넣었지만 충분하다고 말하지 못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만하면 충분한데 왜 자꾸 더 원하게 될까? 이 정도면 됐는데 왜 멈추지 못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야기는 2300년 전 일이지만 그의 불안과 욕망은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 펠라에서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필리포스 2세로 당시 마케도니아를 강국으로 만들고 있던 왕이었고 어머니는 에페이로스 왕국의 공주 올림피아스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운명을 부여받은 셈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는데 왕궁에서 자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전쟁과 권력이 일상이었습니다. 13살 때 아버지는 그에게 특별한 스승을 붙여줬는데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최고의 철학자가 알렉산드로스의 개인 교사가 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3년 동안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쳤는데 철학, 문학, 과학, 의학, 정치학 등 모든 것을 다뤘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특히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암송할 정도로 좋아했고 평생 그 책을 베개 밑에 두고 잤다고 합니다. 그는 아킬레우스를 동경했는데 젊게 죽더라도 영원히 기억되는 영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16살 때 이미 전쟁을 경험했는데 아버지가 원정을 떠날 때 알렉산드로스를 섭정으로 남겨뒀다가 그 사이에 반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진압했는데 16살의 소년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둔 셈이었습니다. 18살 때는 카이로네이아 전투에 참전했는데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동맹군의 대결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기병대를 이끌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돌파구를 열었으며 마케도니아가 승리하면서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36년 알렉산드로스가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했습니다. 결혼식 축하 행사 중에 경호원 중 한 명이 왕을 찔러 죽인 것인데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누가 배우인지는 지금도 불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페르시아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왕실 내부의 음모라고 했습니다. 20살의 알렉산드로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너무 젊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마케도니아가 약해졌다고 생각하며 젊은 왕을 무시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빠르게 움직였는데 2주 만에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내려갔습니다. 테베시가 반란의 중심이었고 알렉산드로스는 테베를 포위한 뒤 항복을 요구했지만 테베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는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는데 건물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노예로 팔았으며 오직 신전과 시인의 집만 남겨뒀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 전역에 충격을 줬는데 젊은 왕이 가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도시 국가들이 항복했고 알렉산드로스는 20살에 그리스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가 평생 준비해온 대원정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바로 페르시아 정복이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봄 알렉산드로스는 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넜는데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첫 전투는 그라니코스 강에서 벌어졌는데 페르시아 총독들이 이끄는 군대가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주저하지 않고 강을 건넜는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적의 공격에 무방비했으니까요. 전투가 치열했고 알렉산드로스는 항상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병사들과 함께 싸웠는데 이것이 그의 리더십이었고 병사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으니까요. 한 페르시아 장군이 알렉산드로스를 향해 달려들어 도끼를 휘둘렀고 알렉산드로스의 투구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클레이토스가 그 장군을 베어 죽였는데 알렉산드로스는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클레이토스가 그의 목숨을 구한 것이죠. 그로부터 6년 후 마라칸다 연회장에서 알렉산드로스는 그 클레이토스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친구를 단 한 번의 충동으로 죽인 것입니다. 마케도니아가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승리했고 페르시아군은 패조했으며 알렉산드로스는 소아시아 해안 도시들을 하나씩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 도시들이었는데 페르시아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이고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을 해방자라고 선전했습니다. 기원전 333년 이수스 전투가 벌어졌는데 페르시아 대왕 다리우스 3세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군대로 수십만 명이었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4만 명 정도라서 숫자로는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리우스를 이기면 페르시아 전체가 흔들릴 테니까요. 전투가 시작되자 알렉산드로스는 직접 기병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중앙을 향해 돌격했는데 다리우스를 노린 것입니다. 페르시아군이 당황했는데 마케도니아 왕이 직접 돌격해 오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에게 점점 가까워졌고 다리우스가 겁을 먹고 전차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왕이 도망치자 페르시아군이 혼란에 빠졌고 마케도니아가 승리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의 천막을 점령했는데 거기에는 다리우스의 어머니, 아내,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줄 알았는데 알렉산드로스는 그들을 예우하며 왕족으로 대우하고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치적 감각이었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야만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알렉산드로스 앞에 전 세계가 열렸습니다. 페니케아 도시들이 항복했고 이집트가 그를 환영했으며 이집트인들은 페르시아 지배를 싫어했기에 알렉산드로스를 해방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집트 신관들은 그를 파라오로 인정했고 심지어 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우스가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군대를 모았습니다. 전차, 코끼리 기병, 보병 등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힘을 집결시켰고 넓은 평야를 선택해서 숫자의 우위를 활용하려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같은 전술을 썼는데 적의 중앙을 노렸고 다리우스를 노렸으며 다시 성공했습니다. 다리우스가 또 도망쳤고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항복했고 수사가 항복했으며 페르세폴리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알렉산드로스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25살이었는데 세계 최강 제국을 정복한 것입니다. 누구도 이룬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알렉산드로스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했으면 충분할 텐데 그는 더 동쪽으로 갔습니다. 중앙아시아로 소그디아나와 박트리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가들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가 세계의 끝까지 가고 싶었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그가 멈추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충분하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게 의미를 잃을 것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부터 알렉산드로스가 변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고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헤파이스티온, 클레이토스, 프톨레마이오스, 페르디카스 같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아니라 절대자가 되면서 관계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28년 마라칸다 연회장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클레이토스를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사흘 동안 천막에 틀어박혀 울었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책했고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왕이 무너지면 군대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신관들을 불러왔고 신관들이 말했습니다. 클레이토스가 신을 모독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라고, 왕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 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 그는 더욱 고독해졌고 아무도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게 되었으며 아무도 그를 비판하지 않았고 침묵과 아첨만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327년 알렉산드로스는 인도로 향했는데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더스 강을 건넜고 여러 왕국들이 항복했지만 포루스 왕은 저항했습니다. 히다스페스 전투가 벌어졌는데 포루스는 코끼리 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처음 보는 무기였으며 말들이 코끼리를 무서워했기에 어려운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이겼고 또 이겼습니다. 그런데 승리 후 알렉산드로스는 포루스를 예우했는데 포루스가 포로로 잡혔을 때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대우받고 싶으냐고 물었고 포루스가 왕답게 대우받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그를 풀어주고 왕국을 돌려줬으며 오히려 영토를 더 주었는데 이것이 알렉산드로스의 방식이었습니다. 용맹한 적은 존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지쳐 있었는데 10년 동안 걸어왔고 너무 멀리 왔으며 집이 그리웠고 가족이 보고 싶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더 가고 싶어 했는데 겐지스 강까지 가고 싶었고 세계 진짜 끝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기원전 326년 히팔시스 강가에서 마케도니아 군대가 멈춰 섰는데 10년 동안 세계를 가로질러 달려온 군대가 처음으로 멈춘 것입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랐고 예전의 열기가 사라졌으며 지쳐 있었고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장군들이 왕 앞으로 나왔고 그들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더 이상 전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믿을 수 없었는데 세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 강 너머에도 왕국들이 있으며 그 너머에도 정복할 땅이 있는데 멈출 수 없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천막에 틀어박혀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분노했고 절망했으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멈춰야 합니까? 왜 충분하다고 말합니까?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사흘 후 그는 천막에서 나와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세계를 정복한 남자가 자신의 군대 앞에서 처음으로 물러선 것입니다. 이 순간이 알렉산드로스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 그는 멈출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멈춰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게드로시아 사막을 가로질러야 했고 사막이라 물이 부족해서 병사들이 목말라 죽었으며 그로 인해 알렉산드로스도 고통받았습니다. 이 원정에서 군대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기원전 324년 바빌론으로 돌아왔는데 제국의 수도였고 알렉산드로스는 제국을 정리하려 했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너무 빨리 정복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됐고 부패한 총독들이 많았으며 알렉산드로스는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는데 헤파이스티온이 죽은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으며 모든 전투를 함께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병으로 죽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무너져서 헤파이스티온의 시신을 안고 하루 종일 울었고 의사를 처형했으며 거대한 장례식을 열었고 도시 전체를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헤파이스티온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클레이토스를 죽인 후 이제 헤파이스티온마저 잃었고 알렉산드로스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으며 그는 세계를 가졌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323년 6월 알렉산드로스 자신이 병에 걸렸는데 열이 났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열이 계속 올랐으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군들이 모였고 왕이 죽어가고 있었으며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알렉산드로스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라고요. 그리고 반지를 벗어 페르디카스에게 줬습니다. 기원전 323년 6월 10일 또는 11일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었는데 32살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세계를 정복했고 한 번도 전투에서 지지 않았으며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32살에 죽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어떤 이들은 말라리아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장티푸스라고 하며 어떤 이들은 독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몸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것인데 10년 넘게 전투를 했고 여러 번 부상당했으며 끊임없이 움직였고 멈추지 않았기에 몸이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제국은 곧 분열되었는데 후계자가 명확하지 않았고 장군들이 서로 싸웠으며 제국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차지했고 셀레우코스가 시리아와 페르시아를 차지했으며 안티고노스가 마케도니아를 차지했는데 위대한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이름은 남았는데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기억됩니다. 13년 동안 세계를 바꿨고 그리스 문화를 동방에 퍼뜨렸으며 수십 개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세웠고 동서양의 교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요? 정복, 제국, 도시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오늘 밤 알렉산드로스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충분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단 한 번도 충분하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을 때도 바빌론에 입성했을 때도 인도까지 갔을 때도 충분하지 않았고 더 원했으며 더 가야 했고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더 벌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며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충분합니까? 알렉산드로스는 세계를 가졌는데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충분할까요? 둘째, 정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승리할수록 더 불행해졌는데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고 꿈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해졌고 친구를 잃었으며 고독해졌고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를 이뤘는데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금방 다음 목표를 찾으며 행복은 항상 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이루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조금이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혼자서 정상에 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정상에 올랐지만 혼자였는데 클레이토스를 죽였고 헤파이스티온을 잃었으며 친구들은 떠났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으며 침묵과 아첨만 남았습니다. 그는 세계를 가졌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할수록 외로워지고 정상에 오를수록 함께할 사람이 줄어들며 진심을 나눌 친구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렉산드로스의 삶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데 그의 욕망, 그의 불안, 그의 고독은 23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드로스보다 훨씬 작은 세계에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의 욕망과 불안은 그와 같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충분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알렉산드로스의 비극이었고 어쩌면 우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세상을 손에 넣었지만 자기 자신과는 화해하지 못했고 신이 되려 했지만 끝까지 불안에 흔들리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점이 그를 가장 인간적인 위인으로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마라칸다 연회장에서 클레이토스를 죽인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장의 친구의 가슴을 뚫는 순간, 피가 흐르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후회? 공포? 아니면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절망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 괴물로, 정복자가 아니라 파괴자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는 멈출 수 없었으며 앞으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충분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